이어서 오늘 뭐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 한 거를 보니까 지금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계속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기문 총장을 빼고 지금 어떻게 지금 결과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네요. 이 박사님. 이게 조사, 네. 이 조사 결과에 중요한 거는요. 네. 박원순, 문재인, 또 안철수, 그 다음에 안희정을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여당 지지, 여권 지지 유권자가 있고, 네. 야권 지지 유권자가 있어요.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야권 지지자들의 퍼센트를 합쳐보면 대충 40에서 43% 정도에서 그렇죠. 오락가락해요. 네, 네. 거기 딱 고정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이 지금 1등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여권 내에서 박원순 시장, 야권 내에서 네. 박원순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고, 네. 반면에 여권 네. 내에서는 그렇게 몰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야권 가운데서 야권 유권자들 가운데서 42%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아. 야권. 네. 근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은 그 여권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거의 한 75% 네, 그렇죠. 지지를 받고 네, 있어요. 네. 지금 김문수 의원이 네. 그러니까 여당을 다 합치면 37.9%인데 그 네. 김무성, 김문수, 홍준표, 정몽준, 남경필 이런 사람들 다 네. 합치면요. 근데 실제로 새누리당 지지율은 43.5%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9.1%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43.5%를 베이스로 해서 봤을 때 김무성 의원은 여권 지지자들 가운데 31%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야권 내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아주 유력하고 다른 후보들이 따라올 수가 없지만 네. 여권 내에서는 아직도 네. 이 어느 한 사람에게 표가 몰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오늘 근데 거기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문재인 의원이 어쨌든 3위로 밀렸다가 2위로 뭐 근소한 차이지만 올라섰다는 거,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5위 안에 들었다는 거, 그런 게 좀 눈길이 좀 가는데 그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코멘트하기에 앞서서 네. 반기문 변수가 네. 저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네. 반기문은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 정치의 상수가 됐단 말이에요. 컨스탄트가 돼가지고 네. 어디든지 끼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저렇게 인기가 높았던 것은 여야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도 야당 후보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 네. 여당 쪽에서도 여당 후보에 실망한 사람들이 반기문이 하나의 어떤 구원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는데 네. 이제 저 양반들은 저는 오늘 현재 뭐 몇 퍼센트 업앤다운하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저 양반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반기문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홍준표 의원은 네. 요새 그 무상복지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도 내지 보수파 유권자들이 이 홍준표가 어쩌면 대안이 될 수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생각이 같고. 조금씩 그럼 달라지고 그 지금 반기문이라는 이름을 보자면 방긋이 웃는 문에 문재인은 그 문을 들어갈까 말까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김문수는 문을 지킬까 말까 하는 사람이고 안철수는 아직 근처에서 안철수 안 하고 보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 어떤 생활정치의 핵심 이슈, 요즘은 네. 무상급식의 문제, 보육의 문제, 그리고 무슨 공무원 연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확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좀 인생 올라갔던 이슈, 이유는 경제 이슈. 좀 올라갔던 것은 이번에 당권에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것 때문에 클로즈업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야권에서는 그래도 문재인이가 쓸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도 앞으로 바꿔줄지도 모르고 박원순이란 막강한 적수가 있잖아요. 네. 아니, 네. 같은 맥락에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변수가 분명히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반기문 상수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여든 야든 말이죠. 네.
내후년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공천권을 행사하느냐? 그렇죠. 그게 엄청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 여세를 말이야. 딱 몰고서 간다면은 반기문 총장이 이제 퇴임하고 네. 국내 상수라 하더라도 들어올 때 이거를 또 리젝트 할 수 있어. 밀어낼 수가. 네. 어든 야든. 네. 그러니까 또 반기문 총장의 또 정치 천하를 거머쥐는 거는 권력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정말 권력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있기 때문에 네. 여든 야든 지금 박원순 시장이든 네. 또 문재인 의원이든 또 아니면 뭐 김무성 의원이든 홍준표 지사든 이게 자기들 자체 내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겁니다. 네. 지금 이미 야당은 전개되고 있어요. 음. 그저께 지금 정동영 고문 경우는 친노를 겨냥한 겁니다. 친노 겨냥해서 뭐, 티인가 호남의 그렇죠. 호남 새로운 무슨 당이 신당 나온다. 얘기도 하고. 오늘 네. 훨씬 리얼하게 와닿는 건 박주선 의원. 네. 네. DJ 컨벤션 센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 두 워딩을 잘 봤는데 박주선 의원의 워딩이 훨씬 더 재미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친문 세력은 그렇죠. 친문 이제 문재인 맞아. 문재인 어느 세력. 친문 세력은 집권에는 관심이 없고 당권 찾는 데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돌 얘기를 짚고 날린 했는데 거예요. 문재인 의원한테 제가. 자, 이게 좀 여러 가지 말씀 차근차근 한번 다시 좀 잘라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아까 반기문 총장 얘기를 좀 했는데 근데 반기문 총장 부인 있지 않습니까? 부인은 남편이 정치하는 것을 절대 반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네. 김 의원님도 뭐 정치하신다 할 때 사모님이 뭐 찬성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 하나는 반대는 했지만 절대 반대까지 아니고. 그런데 반기문 총장의 사모님에 대한 인상을 보니까 네. 인상이 후덕하고 참 좋더라고요. 네. 참 좋은데 아마 아까 우리 신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의 그 잠룡들이 격렬하게 붙어서 그 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반기문 총장도 그만두겠다고 빠져버릴 경우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럴 경우에 부인이 여보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지금 나는 열심히 우리 부군의 당선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점수 가는 거니까 오범답안이죠. 근데 뭐 결사 반대한다 그러니까 절대 반대. 이게 절대 본인의 반대한다. 정확한 공개적으로. 워딩을 직접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퇴임 뒤에 아예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문득 느낌이 온 거는 네. 반 총장이 아주 뜻이 없지는 않은 거 아니냐. 물론이죠. 네, 뜻이 있으니까 부인이 저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결사 반대한다. 그러고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치라는 게 이제 본인이 네. 천하에 부르는 게 난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천시 하늘의 때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천시 지리 인화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맹자는 이제 인화가 제일 중요하고 지리고 그 다음에 천시다. 네. 제가 볼 땐 그 난세에는 안 통해요. 네. 시세에는 그게 맞는데 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아니 이거 본인이 대통령 안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에 달려있다. 한국민의 5천만 인민, 백성,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나와라. DJ도 케임브리지 갔을 때 와라 그러니까 와서 새정치연합인가 뭐 해가지고 새정치연합입니까? 뭐 새정치 그래서 잡았잖아요. 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를 창당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잡았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면 되는 겁니다. 민성이 곧 하늘의 소리고 백성의 소리가 곧 대권을 먹는 지름길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정계 복귀할 때는 그게 그쪽에서 이렇게 좀 여론을 일부러 이렇게 좀 붐업시킨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DJ가 한국을 떠날 때는 우리 이 박사도 잘 아시겠지만 떠날 때는 진심으로 떠났어요.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떠났는데 진심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국민이 DJ가 진심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민의정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의견이 달라요. 우리 이 박사님은 더 내막을 잘 아실 것 같아요. 내막을 아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김대중 DJ가 1992년에 정기훈 때 이 선언하셨을 때 나는 한 번도 그 말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더 정답이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캠브리지를 가신 거는 네. 물론 거기서 오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이 와이엇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 DJ가 여기 한국에 딱 버티고 있으면은 네. 와이엇가 불편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자리를 비켜준 것이다. 네.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교육하셨잖아요. 근데 네. 전에 하버드 가셨을 때는 대중경제 참여론이라는 책이라도 써서 그런 목적이라도 가지고 가셔서 책도 쓰고 하버드 퍼블리시도 했지만 이번 그 영국 가셨을 때는 뭐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그 책 하나 쓰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DJ가 93년도에 영국 가셨을 때 네. 다시 도전하겠다는 굳은 생각을 하고 가셨을 거다.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거는 아닐 거다. 기회를 새로 그러니까 만들겠다. 그것도 본인이 그거를 우리 탓하면 안 됩니다. 정치라는 거 그렇죠. 예. 죽을 때까지 그 뭐 오수든 육수든 합니다. 네. 그것은 그 때가 왔기 때문에 아니, 된 거다. 이거 그것은 제가 어떤 말하는 해석 전시가. 나름인데, 네. 해석 나름인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DJ라는 사람을 이영작 박사도 잘 알죠. 40년 이상 모셨던 사람인데, 정치인에게는 자기 최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셀프 히프노티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설사 믿지 않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네. 이제 끝났다. 네. 나는 끝났다. 네. 너무 처자리에 눈물 흘리면서 가서. 근데 저리 가까이 있는 이제 피부치들은, 네. 아이고, 그래, 돌아오시겠지. 하고 나는 당시에 현역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떠나는구나. 그리고 떠나는구나 하는 건 연기를 했던 어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난 감동을 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이영작 알겠습니다. 박사님 견해가 맞네요. 아니, 근데 자. 누가 맞고 틀리고는 나중에. 네. 나중에 DJ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뭐 얘기하다가 DJ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호남에서의 신당. 어떤 신당론이 진짜. 나올 분위기. 이거 아까 내가 때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네. 때가 왔다 이거죠. 지금 네. 양당 구도로 가가지고 네. 국민들을 국회 폭파시켜라. 이런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아니, 법 하나 통과시킨 게 없고, 그리고 밑도 없던 대통령이 돼서 경제 살리겠다 난리를 치고 그냥 올인하면은 네. 야당도 그걸 도와줘야지. 네. 박근혜 노믹스 망하면은 그 다음 우리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라 거덜나고 잘못하면요. 그래서 더 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야당이 다음에 먹으려면은 네. 국민들이 선택했잖아요. 도와줘야지. 그리고 선진화법이라는 것도 신사적으로 하라는 이런 취지지 발목 잡아가지고 법 하나 통과시키 이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호남 신당론의 어떤 실체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호남 신당도 성동론이라기보다는 제3당의 네. 논리적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문제점은 호남 신당론을 주창하고 나선 사람들이 네. 과연 신당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과 비전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요, 어떤 지역 패거리 당을 만드는 것은 네. 말하기 좀 미안하지만 자민련으로 이미 지났습니다.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만들려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오는 정당은 문재인의 과격한 소위 신북적, 네. 어떤 사람은 종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노선에 반대하는 중도 온건 세력이 제3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정아무개라는 전직 지금 후보는 나오는 화면에 얼마나 나오는 그래픽을 보면 일단 문재인 의원이 당권 도전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박주선 의원 얘기도 했지만 이제 호남 신당론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고, 또 서울에서는 중도 신당 얘기 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저게 지금 저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닌데,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양쪽이 대목일 것 같은데. 연합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호남 신당이라는 네. 그쪽 부분하고 중도 신당이 서로 문제는 예. 이제 호남 쪽에는 지금 리더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박원순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거취가 네. 반로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순간 박원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대리인을 시켜서라도 호남 신당과 중도 통합당을 만든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친노 정당하고 갈라서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번 이 당권에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씨가 당권을 잡는다. 네. 그러면은 나가는 쪽, 짐 싸서 나가는 쪽은 친노가 아니고 비노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네, 비노가 잡는다. 네. 그럼 친노는 짐 싸서 나가야 돼. 나가는 네. 사람은 손해거든요. 왜냐면은 당이 얼마나 뭐 정치 자금도 받고 비례대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버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당이 분열될 거지만 네. 당의 주도권을 잡아야만이 우리가 당 주인 노릇하면서 나갈 놈들은 나가고 우리끼리 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비노에서 주자가 누가 되느냐 그게 지금 또 거기도 또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네. 잠깐만 좀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나갈 놈, 뭐 지역패거리 이런 말씀도 나갈 놈이란 말은 예, 그거는 결론으로 30, 나갈 양반. 나갈 그러니까 30초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그 당위론하고 현실론이 있잖아요. 네. 당위론적으로 지금 나와야 됩니다. 쪼개져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호남 이제 센터는 호남인데 네. 이게 그냥 남느냐 뭐 이거냐인데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정동영 후보가 호남을 담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제 개인적으로는 정동영 전 의원이 그러니까 김경재 의원 같은 분이 좀 신당적으로 기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 박근혜 캠프로 온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근데 정동영 의원의 개인적인 사람은 좋지만 지난번 FTA 반대하고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대응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중도 오수를 벗어나고 도덕적 리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박사가 네. 리더가 없다는 얘기. 그것이 지금 신당의 태동의 비극적 문제점이에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